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별이입니다. 이름은 별이라고 해요. 견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곳에서는, 별이가 있는 그곳에서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생전에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뭔가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까? 라고 남겨주셨고요.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그리고 갑자기 떠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어요. 엄마가 별이 생전에 다음 생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듣고 혹시 서운했을까라고 남겨주셨고요. 요청의 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보이는 장면, 감정 이런 것들이에요. 아빠에게 인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아빠의 다리에 앉아서 잠시 아빠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엄마에게 쪼르르 옆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 모습, 단지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뜻이 있었어요. 네. 그냥 인사만 딸랑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빠에게 무언가 마음의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잠시 일어납니다. 별이, 별이가. 그리고 다시 가족들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 옆에 누워서 눈을 감아요. 점점 나이가 들어서인지 무언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긴 한숨을 쉽니다. 긴 한숨을 쉬어요. 왼쪽 다리가 시큰시큰해요. 아직은 그런데 참을 만합니다. 오늘 하루는 길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면서 잠이 들고 있어요. 그 모습이 가장 먼저 교감 시작하면서 그 장면들이 보이고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별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먼저 나요. 작은 높이, 사람보다 훨씬 사람 높이만한 폭포들, 폭포들처럼 계곡물이라고 해야겠죠? 물 떨어지는 게 폭포처럼 단지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높지 않아요. 주변의 풀들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마치 막 비가 내린 다음에 햇볕 비춘 것처럼 굉장히 맑게 보입니다. 주변에 뭐 특별히 뭐 별다르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물이 떨어지는 작은 높이의 폭포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햇살이 가득한 그런 작은 숲에 와 있습니다. 별이가 앞에 있어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 별이, 어서 오세요. 잘 찾아오셨네요. 라고 합니다. 힘들진 않던가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처음 받아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애가 많지 않거든요. 나도 육체를 써서 여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리고 제가 방문한 목적을 별이에게 전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셔. 물어봤어요. 지금 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엄마가 꼭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이곳에 없습니다. 너무나 단조롭지만 꼭 필요한 휴식이기도 해서 대부분은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이 휴식의 에너지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곳에 여러 곳을 다니기도 하고 다른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휴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지상의 엄마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지금 충분히 쉬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의 걱정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지금 엄마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아빠가 집에 오면 뭔가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조금씩 활동하는데 지칠 때부터였을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아빠에게 뭔가 이야기를 막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나이가 들고 조금씩 지칠 때부터 아빠에게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빠가 가족 모두에게 계속 사랑으로 엄마를 지켜주어야 해요. 아빠가 나를 돌봐주듯이 계속 가족을 바라봐 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에겐 작은 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빠가 많이 도와주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어요. 가족에 대한 걱정, 안부를 아빠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아빠가 좀 더 가족을 살펴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떠난 이유가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엄마에겐 그리고 가족들에겐 갑자기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나는 나이 들고 병약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나의 선택으로 나를 기다려준 천사의 안내로 나는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모든 마지막은 저의 선택이었어요, 엄마.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불연사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별이 생전에 다음 생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듣고 혹시 서운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엄마 마음에 있는 소리와 달랐어요. 라고 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듣고 알아챈 건 엄마의 비통함과 미안함이었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슬퍼하고 미안해하는 것에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의 말엔 사랑이 담긴 것이었지만 그건 저에게도 아픈 것으로 들렸어요. 엄마도 아파해 라고 저에겐 들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다음 생엔 좋은 부모 만나서 좀 더 여유롭게 살고 그런 얘기가 고지고대로 그렇게 들렸다라기보다는요. 엄마의 아픈 마음으로 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아파해 라고 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절대로 별이가 싫어서 또는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엄마가 못해준 건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바란 것이 없었어요. 엄마 옆에 있길 나는 선택했습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엄마의 옆에 있길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엄마가 가진 전부를 저에게 주었어요. 그중 가장 비싼 건 나를 위한 엄마의 마음을 아끼지 않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엄마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고귀한 마음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못해줘서라고 미안하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엄마에게 가진 전부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엄마의 마음이 공허한 것이에요. 그러니 미안해 마세요 엄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시잖아요. 엄마가 가진 마음에 있는 전부를 다 주었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 준 것을 아이는 알고 있고요. 엄마가 우는 건 괜찮다고 하셔. 괜찮아지기 위함이니까 마음 쓰지 말라고 전해주셨어. 함께했던 시간 모두가 고맙고 행복했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어. 별이는 엄마의 영원한 딸이라고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엄마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엄마에게 돌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전해주셨어 라고 저에게 남겨주신 요청의 말 전부를 전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저의 마음을 가지고 엄마에게 돌아갈게요 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엄마와 아빠가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살펴볼게요. 그 시간이 길지 않도록 애써 볼게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별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엄마는 가진 걸 다 줬어요. 아이는 받은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음을 돌려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교감 나눠보면요. 엄마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꼭 올 거라는 이야기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별이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